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노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삭감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 삭감을 이유로 해서 연금보험을 대신 가입하면 연금보험은 삭감이 없습니다 하고 연금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데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어떻습니까? 여우 피열에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무시하고 최악의 상품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노후에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금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삭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들요?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되겠습니다. 기후라는 말이 뭐냐면요, 기나라 때 어떤 백성이 어떤 사람이 걱정이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란을 지고 성 밑을 못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성이 무너질까봐, 그러면 계란이 깨질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깨지는 거는요, 계란이 아니고 머리가 먼저 깨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란 지고 그러면 성 밑을 못 지나가니까 성을 뺑 둘러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계란을 안 들고 가야 될까요? 몸은 어떡하죠? 머리 깨지는 것은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그 기우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막상 일이 일어나면 그다지 걱정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리 겁먹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닥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직업과 최악의 직업이 있습니다. 최고의 직업은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악의 직업은요, 도와주는 직업인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은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관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사람이라면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서 최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과 최고는요, 최악과 최고의 직업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도와준다고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시킨다든가 아니면 유가족 생활보장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요.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으로 하면 17배 정도 더 싸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 대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투자를 지속하면 훨씬 더 그게 난데 왜 그걸 하지 않고서 바로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할까요? 그것은 판매에 따른 이익이 자신한테 얻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보험사는 또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희생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연금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받거나 연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듣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아전인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연금을 팔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안 좋은 점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데 부각시킬 수 없는 것들도 부각을 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경강부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절대로 연금보험 2000년대 이후 상품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종신보험이나 그런 상품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걱정을 부풀린다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가령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예상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노후 준비를 국가에 믿을 수 없고 국가를 믿을 수 없고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세요 하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상품을 무시하고 최악의 상품을 선택해서 자기는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닥치고 연금보험 가입하라 이런 말 닥치시오 하고 말할 필요가 있겠죠. 연금보험의 정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 준비에 필요한 상품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게 패러다임이거든요. 잘못된 사회 부조리, 잘못된 사회의 습관 때문에 지금도 연금보험 판매하는 사람이 거저 먹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확정금리 7.5% 연복리 그 다음에 무배당 상품이고요. 엄청나게 가입을 하면 무배당 때문에 기본연금하고 증액연금, 가상연금 등
연금 하나 가입했는데 3개의 연금 가입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품은 2000년대는 없습니다. 지금 없거든요.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대비해서 지금 가입하면 똑같은 돈을 내도 50% 밑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미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요. 지금 만약에 20세가 가입해서 65세 때 34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5년 뒤에 받는 금액이거든요. 물가 상승률 3.6% 가정시에요. 2023년도 45년 뒤에 받는 345만 원은요.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돈을 위해서 내가 돈을요 100만 원씩 그 504개월 5억 400만 원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65세 때 70만 원 받는데 80세 때는 50만 원 받고 90세 때는 30만 원, 100세 때는 20만 원 받고요. 120세 산다면 1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이런 돈을 위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한다? 100만 원씩 20세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돈 100만 원. 그거 내기도 어렵거든요. 그걸 42년 동안 낸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형편없는 수익률하고 정말 형편없습니다. 10년 납인 경우 8년에서 10년 돼야 겨우 원금이 나오는데 공시율이 떨어지면 10년 넘어서도 원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떼고 위험보험료를 떼고 기타 변액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떼고 그 다음에 확정금리 연금이라고 8%라고 하는 것은요. 보증비용을 엄청나게 뗍니다. 보증비용을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종 수익률이 저조한데 미래에 받는 연금액도 픽스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는 정말로 형편없는 똥값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품 가입하게 된다면요.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결국 갈증으로 목말라 죽는 우울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면요. 우리의 노후 준비는 정말로 속된 말로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민연금 포비아 그런 어떤 공포심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포심을 유발시킨다면요.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문제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문제점이 있어요. 노후에 소득이 발생된다면 국민연금 삭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믿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삭감 안 당하는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안 합니까? 배당이나 그 이자나 투자 이익에 대해서도 삭감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은 왜 안 할까요? 근데 그 삭감이 무서워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솔루션이 절대로 아니죠. 지옥의 길을 가는 거고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연금 삭감액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거나 아니면 조금 삭감당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삭감 없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라 하고 얘기한다면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삭감이 없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삭감도 없지만 노후생활도 없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삭감을 피하려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개똥 피하려다가 정화조 속에 온통 몸이 빠져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보험 판매 마케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서울 정도로 국민연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삭감액이 많은 것일까요? 도대체 얼마 이상을 벌어야 삭감이 되는 것일까요? 삭감은 평생 하는 것일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에 소득이 발생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감을 당할 정도의 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삭감 당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삭감을 어느 정도 당한다 하더라도 얻는 이익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액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삭감을 당하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라. 이것은 정말로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개월 기준으로 해서요. 월급여가 400만 원을 초과해야지 그때부터 삭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400에서 500만 원 됐을 때 겨우 어떻습니까? 5만 원 내외 정도의 삭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또 그 월급여가 82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삭감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65세 이후에 우리가 근로소득을 추가로 발생시켜서
그 월 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삭감 무시하면 되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500만 원, 600만 원 받는 사람이 정말로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봉을 1억 받는다 삭감 당하죠. 뭐 어때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삭감액은 또 대부분 받지 않고 삭감 당하지 않고 삭감액 또한 미미합니다. 그리고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자가요. 비과세 소득하고 차량지원비인 비과세 소득인 차량지원비하고 중식대로 월 20만 원씩 4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요. 근로소득자는 440만 원을 초과해야만 삭감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860만 원 이상이 돼야만 어느 정도 삭감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감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삭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멤버십 회원들한테는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각종 절세 비법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시청하셔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꼭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삭감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되어도 삭감을 얻거나 미미하게 됩니다. 먼저 연금 수령과 노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을 삭감당하지만요.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삭감이 가능하죠.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282만 원을 초과해야만 삭감이 그제서야 조금씩 시작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5,282만 원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거든요. 웬만한 은퇴자들은요, 그 정도의 연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삭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삭감 당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요, 삭감을 피하는 요령. 설사 삭감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삭감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연봉 6,545만 원 이하일 때 겨우 어떻습니까? 5만 원 이하로 삭감 당하거든요. 이 정도라면 삭감을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연봉을 더 받기 때문이죠. 매월 5만 원 때문에 500만 원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삭감을 피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솔루션이죠. 삭감이 되더라도 감액되는 연금액은요, 최대 2분의 1밖에 안 합니다. 연봉을 10억을 받더라도요, 삭감액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연봉 1억 원 이하일 때 50만 원 이하로 감액이 된다. 만약에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면요. 그렇다면 연봉 1억 받고 50만 원 삭감, 아유 당연히 그러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삭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하지만 2분의 1밖에 삭감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삭감을 피하는 요령. 삭감되는 기한이요, 평생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은 평생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소득이 발생되면 평생 삭감합니다. 물론 삭감액이 작아요, 공무원 연금은. 근데 국민연금은 삭감되는 기한이 최장 5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삭감이 안 됩니다. 그 이후로는 월급을 10억을 받아도 삭감이 한 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5년 동안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삭감되면 그뿐이죠. 연봉 1억 받고 조금 삭감되면 됩니다. 대부분은 삭감 안 당하고요. 공무원 연금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삭감되지만은 내내 삭감되지만 그 금액은 좀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년 후 반드시 월급으로 1억, 10억을 받더라도 삭감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삭감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삭감을 피하는 요령. 설령 감액이 되더라도, 삭감이 되더라도 근로소득에서 받는 혜택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각종 복리후생 혜택, 그리고 퇴직금 혜택, 이러한 혜택 대비해서 삭감은 그저 조족지혈에 불과하니까 삭감을 언급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만약 감액이 삭감이 무섭다면 연기해서 연금을 받으면 돼요. 5년 동안만. 5년만 연기한다면요, 어떻습니까? 매년 7.2%, 그러니까 5년이면요 36%를 더 받아요, 연금액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5년 동안 삭감 당할 정도, 연봉이 1억 넘어요. 그러면 연기하는 거죠. 연봉 1억을 5년 동안 받고요, 5년 뒤에 136%를 받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은 연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삭감액은 미미하니까 관계없다고 봅니다. 삭감을 피하는 7번째 요령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이유로 거지 같은 수익률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수준 떨어지는 연금 수익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치의 그 연금액이 극도로 미미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면 노후생활비 부족을 평생 어떻습니까? 호소하면서 시달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락해야 되는 우리 노후생활은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삭감 때문에 삭감당하지 않은 연금보험을 가입하세요. 이것은 뱀의 혀처럼 놀리는 아주 나쁜 말이 아닐 수 없겠죠. 사악한 말이라고 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삭감을 안 당하는 것은 연금보험뿐이 아닙니다. 이자 배당이나 기타 투자 소득도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발이 느린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삭감을 이유로 해서 그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옥을 맛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삭감당하지 않는 것들은요. 그런 소득은 연금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자 배당 소득, 기타 투자 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극도로 저조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평생 투자하면서 은퇴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간다면 엄청난 은퇴 자산 축적은 물론이고 삭감도 당하지 않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은퇴 전후 투자를 통해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 노후에 소득이 발생되어도 실질적으로 삭감될 정도의 소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삭감의 진실을 접하게 된다면요. 연금보험이 삭감 대상이 아니란 말이 그 얼마나 사악한 말인지 여러분은 금방 인식할 수가 있고 당연히 연금보험을 배격해야 되겠죠.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괜히 쓸데없이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평생의 자산관리를 망치고 노후 준비를 망치는 일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뿐인 노후 아니겠습니까? 연금보험을 팔아보겠다 하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연금보험을 포장해봤자 정말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런 이유로 연금보험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런 속셈을 반드시 간파해서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뱀의 혀처럼 신기루 같은 말을 내뱉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연금보험 신규 가입은 물론이고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모든 연금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5%, 6%, 7%, 8% 확정금리 연금은 물론이고요. 달러 연금도, 변액연금도요. 그 다음에 공시율 연금도요. 모든 연금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저축 펀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품들 대부분 효과 미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케팅으로 연금보험을 팔고자 한다면 삭감은 문제되지 않고 삭감당해도 문제되지 않고요. 피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로 삭감 대신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볼 수 있다는 콘스탄트 김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요. 연금보험 맹신과 신봉제에서 가장 먼저 자각해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될 것으로 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폭군이 나타나서나 아니면 악법이 아닙니다. 사회의 잘못된 습관, 바로 그 습관, 부조리라는 것이죠.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노후주머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부조리 인식에서 기인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면서까지 물건, 연금보험을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판매인이지만. 따라서 내가 겨우 연금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약간 낼 동안 편안히 사는 동안 나를 믿고 따라오고 사랑해주는 많은 가입자들은 노후에 지옥 속에서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한다면 과연 몇 푼의 수수료 때문에 연금보험을 꼭 팔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정말로 연금보험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그래도 연금보험 팝니다. 왜냐하면 생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년 하청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요. 노후에 소득이 생기면 그 국민연금 삭감이 되지만 삭감액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미미하고요. 그를 통해서 삭감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